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장이 좋습니다. 오늘 월요일 장이 생각보다 좋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생각만큼 좋습니다. 요대로 간다면, 이번 주 요대로만 간다면, 추세적인 상승, 대세 상승, 제가 저번 주 주말에 계속 말씀드렸던 대세 상승 초입 구간이 정말로 실현되는 이번 주 다음 주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하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분석은 제가 지금 요 소식이 너무 저에게는 기다렸던 소식이자 너무 큰 소식이기 때문에 요 소식을 일단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 일단 여러분 좋아요. 비즈니스 포스트. 애플 아이폰 14에 DDR5 D램 최초 적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혜 이렇게 되는데 DDR5 서버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DDR5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스마트폰, 그 다음에 PC, 이번에 가장 큰 시장인 서버 시장이 하반기에 열리는 겁니다. 휴대폰은 가장 먼저 DDR5가 나왔었는데 사실 애플이 조금 계속 DDR4를 사용하다가 이제 DDR5로 넘어갑니다. 왜 넘어가는지,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이 DDR5 넘어가는 게 이 시장에 삼성전자에게 얼마나 큰 참고로 여러분, DDR5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가장 마켓슈어가 가장 좋습니다. 자, 이거 왜냐하면 삼성이 직접 스마트폰도 하기 때문에 호환성이 가장 좋아요. 그렇게 좋다고 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이게 2022년 작년도입니다. 작년도 이게 대수예요, 대수. 보통 여러분 아셔야 될 게 1년에 한 13억대, 적으면 13억대, 코로나 때 13억대였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억대, 뭐 거의 15억대 가까이 지금 스마트폰 판매량을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요 정도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공급망 이슈라든지 러시아 사태 때문에 아마 한 작년 수준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삼성이 제일 많이 팔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애플이 2억 4천만 대 정도 팝니다. 자, 애플이 전 세계 판매량 2위인 애플 같은 경우에 플래그십 폰이 상당히 많죠. DDR4를 썼었는데 이제 DDR5로 넘어간다. D램, DDR5.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요걸 일단 알고 넘어가면 이해가 좀 빠르다라는 거. 요걸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애플이 하반기에 출시하는 아이폰 14 시리즈의 고성능 DDR5 규격의 D램을 처음으로 탑재할 것이라는 지금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거의 뭐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와 물론 SK하이닉스도 수혜를 봅니다. 이런 우리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특히 삼성전자겠죠. 이 애플의 메모리 반도체 협력사에게 기존 D램보다 단가가 높아요. DDR5가. 이게 그래서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몇 억대가 이게 나가버리니까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당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재밌는 거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차세대 아이폰 14에 탑재되는 애플의 차세대 프로세서, 이게 프로세서 A16이 AP죠. 이게 TSMC의 저는 4나노 미세공정으로 만들 줄 알았는데 5나노 미세공정 기반으로 위탁 생산을 한다고 해요. 지금 나오는 우리 갤럭시 같은 경우 AP 4나노로 하고 있는데 TSMC에 5나노로 한다고? 이 부분도 제가 물론 좀 더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나노 미세공정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 치면 크게 아이폰 13 시리즈와 동일한 미세공정 5나노를 한다고 하면 새롭게 바뀌는 A16 프로세서도 성능 개선폭이 비교적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폰 14에 적용되는 A16 프로세서는 처음으로 DDR4에서 DDR5로 본인들의 AP가 성능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DDR5로 고성능 D램을 활용을 해서 연산 처리 속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반도체 공정기술 측면의 약점을 지금 극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애플이 이제 DDR4에서
DDR5 단가가 높은 DDR5로의 변화가 온다. 예, 그렇다 치면 이런 시장에서 이제 상당히 큰 시장이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 열린다는 거죠. 일단 DDR5는 여러분 2019년에 처음으로 상용화 됐습니다. 그때부터 상용화 됐고 DDR4 D램에 비해서 데이터 처리 속도라든지 전력 효율을 거의 각각 데이터 처리 속도 30%, 전력 효율도 30%가량 높일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AP에서 한계에 부딪힌 걸 이제 뭘로? 예, DDR5 D램으로 극복을 하겠다는 거죠. 이게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도 조금 삼성전자보다 늦게 DDR5 D램 양산하고 고객사의 공급을 시작을 했지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예,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하고 좀 달리 유독 새 구격 DDR5 D램 탑재에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어요. 지금까지 저는 이제 계속적인 퀘스천 이 녀석들이 아니라 이 회사가 언제 달까? 예, 언제 DDR5로 넘어갈까 하고 계속 왜냐면은 본인들의 AP로만 해도 충분히 성능이 좋기 때문에 굳이 비싼 DDR5로 넘어갈 이유가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뭐 DDR5 D램 같은 경우에 애플이 가장 또 신경 많이 쓰는 게 이제 다 단가 아닙니까? 이제 단가가 또 상당히 높은 데다가 이 아이폰용 자체 프로세서의 설계 기술하고 미세 공정을 통해서 이 메모리 반도체 기술적 한계를 충분히 이때까지는 극복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애플이 이렇게 뒤늦게 아이폰 14 시리즈의 DDR5 탑재를 추진하는 것은 지금 올해 공정 기술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뭐 그전에도 5나노 했는데 이번에도 5나노를 한다는 것은 큰 다른 보완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애플도 이제 뒤늦게나마 DDR5로 넘어간다. 삼성전자의 상당한 수혜가 예상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DDR5 D램 같은 경우 여러분 여기가 또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어떤 프리미엄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에만 지금 탑재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좀 프리미엄 폰 플래그십 모델에만 탑재가 되고 있는데 아이폰 판매량이 전 세계 어떤 전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애플이 이 부분이 열린다는 것은 DDR5 시장이 이제 급속도로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요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삼성전자의 수익성이 이런 메모리 반도체에서 또 한 번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물론 SK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도 SK 하이닉스도 DDR5 D램 판매 확대에 꾸준하게 노력해온 만큼 애플 주문을 수주하는데 아마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일정 부분은 분명히 SK 하이닉스도 발주를 분명히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D램 시장에서 1분기 기준으로 지금 점유율이 거의 한 70%를 차지를 하고 충분한 공급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애플과 메모리 반도체 협력 관계를 이번을 통해서 또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지금 DDR5 D램하고 DDR4 D램하고 가격 차이가 DDR5가 DDR4 대비 거의 한 50% 비쌉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그래서 계속 늦춰왔는데 이제 애플이 이 50% 비싼 것도 감내하겠다. 자, 우리가 이제는 대세 순응하겠다. 이렇게 해서 DDR5로 넘어간다라는 거 상당히 큰 소식이자 좋은 소식입니다. 50%가 넘어간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